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신표 PD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진행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석증이나 노화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개선하는 운동을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전은주 교수님과 함께 오늘 운동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 재직하는 전은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수님과 함께 좀 어지럼증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좀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좀 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세가 드시면 어지러움이 굉장히 조금 더 흔해지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질환도 더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질환도 발생률이 높아지지만 그냥 나이가 드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어지러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서 다양한 원인의 어지러움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비교적 간단한 운동들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드리면 실생활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지럼증이 있다면 그냥 뭐 쉬어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이 들지 운동으로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다는 잘 몰랐는데요. 오늘 어떤 운동인지 좀 알아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직접 따라해 보시고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후에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먼저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지럼증이 저희 오늘 주제인데 좀 어지럼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어지럼증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나 원인은 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네.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지러움의 이렇게 흔한 원인으로는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석증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65세 이상의 환자분들하고 또 그냥 성인 연령층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들을 보시면 일반 성인들에서는 이제 이석증이 가장 흔한 질환인데요. 1년 유병률이 1.6%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1년 동안에 이런 이석증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을 확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00명 중에 우리 주변의 인구 중에 100명 중에 1명은 이석증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석증은 이렇게 100명에 1명꼴로 상당히 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정편두통인데요. 이 전정편두통은 이제 편두통인데 어지러움을 같이 나타내는 이제 질환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1년 유병률이 1%, 100명에 1명은 1년 중에 한 번은 전정편두통으로 인한 어지러움을 겪는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기립저혈압도 상당히 흔합니다. 중년에 약 10%가 기립저혈압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지속체의지각 어지러움이라고 특별히 어디가 나쁜 건 아닌데 계속 어지럽다. 그 원인을 모르겠는 그런 네, 건가요? 네, 뭐 검사를 해봐도 다 정상으로 나오는 네. 그런 분들인데요. 이 경우는 1차 의원을 방문한 어지럼 환자의 약 4%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아마 메니에르병이라고 굉장히 조금 이제 이름이 생소해서 이거 나 메니에르 아니냐 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이 메니에르도 이제 흔한 걸로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적다. 이거는 이제 전체 성인의 0.2%니까 생각보다는 좀 적은 병입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65세 이상으로 보면은 이석증의 1년 유병률이 약 7에서 10%로 상당히 높이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뛰네요. 네. 그래서 일반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한 8, 9배 정도로 높아지죠.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제 괴롭다는 이석증이 이렇게 좀 흔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노화 전정 장애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디 특별히 이제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화로 인해서 전정 감각이라고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감각인데요. 요 전정 감각이 노화로 인해서 조금 쇠퇴하고 이로 인해서 어지러움을 겪는 것을 노화 전정 장애라고 하는데 이 1년 유병률이 60대에서는 약 7%, 80대에서는 8%로 이것도 역시 한 열에 1명 좀 못되게 조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기립저혈압은 75세에서 30%로 써놨는데요. 상당히 흔하죠. 엄청 높네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드릴 때 60대는 기립저혈압이 10명에 1명 있고요. 70대에서는 이제 3명 중에 1명, 그리고 80대가 되면 2명 중에 1명은 기립저혈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보통 60대 이상이 되면 한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두세 종류 약 드시는 분들이 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5종류 이상이다 하면 약물과 관련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상당히 조금 흔합니다. 그래서 뭐 약물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안정제랄지 또는 고혈압약 이런 좀 계통의 약들이 어지러움이 이제 부작용으로 상당히 흔하게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또 약을 많이 드시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다 보면 네. 그 부작용이 서로 이렇게 좀 상승작용이 돼서 아, 상당히 어지러움을 좀 흔하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어지러우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야, 이거 내가 뭔가 뇌졸중 생긴 거 아니냐. 뇌혈관 질환인가. 큰일 난 거 아니냐, 뇌에다가. 네, 뭐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네. 이런 걱정으로들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뇌혈관 질환, 위중한 문제는 얼마나 될까? 다행히도 생각보다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찾는 어지럼 환자를 굉장히 이제 대단히 연구였고요. 아주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응급실을 찾는 모든 환자의 약 4%가 어지러움을 원인으로 찾았는데 네. 이 어지러움으로 온 환자의 약 4%만이 뇌졸중 등 중요한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박이 사하면 한 0.16%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빈도는 적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한 위중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꼭 찾아내긴 해야 되지만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어지러움이 생겼다고 다 뇌 문제는 아니니까 네. 너무 섣부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오히려 그럴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예.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심장 문제로 어지러울 수도 있지 않냐 걱정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전체 심장 질환, 부정맥 환자의 약 10%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어떤 심장 질환이 없는 일반인들이 어떤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을 겪는 경우는 또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좀 다른 이유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정도가 예, 노년 어지러움의 이제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원인들은 상당히 어지러우면 나를 힘들게는 합니다. 자주 어지럽고, 어지러운 양상도 굉장히 좀 심하고, 그래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게 아주 막 위중하지는 않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오영도님이 메니에르병과 이석증을 겪고 어지럼증이 수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겪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궁금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걸로는 전정현기증의 비율인데요. 1년 유병률이 전정현기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전정감각이 네. 속기 안에 있는 평형감각인데 평형감각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어지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지럼이 굉장히 극심하게 주위가 빙빙 도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요 전정현기증만 따지고 봤을 때 18세 이상에서 약 5%, 60대에서는 7%, 80대에서는 8%니까 이런 전정현기증도 연세가 높아질수록 좀 많고 그게 1년 안에 한 열에 한 명 못 되게 이렇게 제가 열에 한 명 맞죠? 네, 열에 한 명 정도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미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요런 자세를 롬벅 자세라고 합니다. 자세, 네, 그래서 발을 모으고요. 팔을 모아서 진짜 내 평형감각만으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검사인데 아주 간단한 검사이지만 굉장히 자세의 어떤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효한 검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건강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켜봤더니 40세 이상에서도 35%가 이 검사에서 실패를 해서 약간 전정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 요거를 했는데 안 되면 좀 의심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잘 안 되는 게 30초를 버티는데요. 지금 이제 그냥 보면 좀 간단해 보이시는데 사실 눈 뜨고 쓰는 건 간단한데 눈 감고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약간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자세로 이제 30초를 버티는 건데 눈을 감고도 버텨야 된다. 근데 이거 잘 못하시는 분 이런 경우가 40세 이상에서도 30%니까 전정 기능 약간 문제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러니까요. 80세면 사실 요즘은 되게 젊은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 3분의 1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조금 해보면 약간 흔들흔들합니다.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조금 익숙한 검사인데도 집에서 혼자 한번 해보면은 좀 비틀비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조금 실패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퍼센트를 보면 80세 이상이 되면 이게 85%가 실패하니까요. 뭐 대다수는 이걸 지금 못한다. 대부분이 그냥 네. 이게 잘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80세 이상이 되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정적으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잘 못하시게 되는구나. 그래서 균형 감각이 이렇게 굉장히 연세가 들어가면 많이 떨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 저희가 이따 이걸 직접 해보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노인 어지럼의 유병률을 보시면 65세 이상의 약 30%가 평생에 한 번은 어지럼을 경험했다고 하고요. 80세 이상인데 그냥 내 동네에 계시는 그냥 건강한 어르신들 중에서도 2명 중에 1명은 어지럼이나 또는 균형을 좀 잘 못 잡겠다 이런 거를 평생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한 적이 있다.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거기다 더해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몸도 건강도 취약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지럼이나 아주 심한 빙빙 도는 현기증은 한 70%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지럼과 관련한 노인의 어지럼과 관련한 어떤 게 역학조사에서는 가장 대단히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8년에 미국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을 65세 이상의 그냥 네. 일반인들입니다. 네. 네, 일반인들 3,700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엄청난 대단히 엄청 연구이죠. 규모가 크네요. 네, 네. 그래서 65세 이상의 3,7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약 20%가 1년 이내에 어지러움을 나는 겪었다. 굉장히 흔한 증상인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게 통계를 보니까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는 거를 네.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네.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정말로. 네, 네. 특히 정말 어지러움은 내가 겪어볼 수가 없는 증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인다 이건 내가 눈을 감으면 알 수 있고 코가 막혀 냄새 못 맡아 이건 코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지럼이라는 감각은 우리가 미리 어떻게 의도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없는 감각이다 보니까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맞아요. 문제. 그래서 막 이석증 같은 거 강의 보면은 네.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막 죽음의 공포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이 어지럼증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다음 내용이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네. 사실 어지러우면 넘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는 잘 저도 추론이 가능한데 다른 여러 가지 좀 불편이나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지러우면 자세의 균형을 잘 못 잡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샤워를 하거나 요리하거나 청소 이런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할 때 어떤 보호자나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니까 생활상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균형을 잡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어질어질하고 그러다가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 낙상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또 어지럼이 있는 분들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도 역시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관절도 안 좋고 근육도 좀 위축이 되어 있고 이런 또 이렇게 골다공증도 또 심하시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쳤을 때 골절이 이제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또 넘어질 것 같고 잘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외출도 꺼리게 되고요. 주로 집안에서도 그냥 나 움직이면 어지러우니까 가만히 있자. 그냥 안 움직이고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으려고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이제 사는 것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립이 되고 더욱더 우울해지고 인지력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러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이렇게 연쇄적인 악순환을 야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네, 200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어지럼을 겪는 노년층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장애를 겪냐 했더니 어지럽다 하신 분들은 어지럼 환자의 약 30%가 나 이 어지럼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장애를 겪어. 어떤 장애냐? 거의 60% 이상이 이제 운동을 잘 못한다.
그리고 어떤 사교적인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고 절반 정도가요. 또 절반 정도가 운전도 잘 못하겠다.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운전을 못한다는 거는 일상생활에 그렇죠. 굉장한 제약이 따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지럼증이 있을 때 어떤 일상 속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배워볼 게 오늘 개선 운동이잖아요. 네. 이런 개선 운동들이 좀 어떤 원리로 좀 진행이 되고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아까 우리가 봤었던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오늘 강의이다 보니까 노년층에서 이제 흔한 어지러움의 요 세 가지 정도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행히 또 이제 가장 흔한 이제 어지러움의 원인 질환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일종의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주의해서 도움이 되는 생활 수칙이랄지 또는 운동요법들이 있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석증인데요. 이석증을 내가 좀 이제 이해를 하려면 뭐든지 잘 모르면 되게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그렇죠. 알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내가 덜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일단 이해를 한번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속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귀 안쪽에, 고막 안쪽에 이렇게 이제 뼈가 있어요. 아주 단단한 뼈가 있는데 이 뼈 안에 우리 감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니까 당연히 소리를 듣는 요 똘똘 말려져 있는 달팽이처럼 생긴 게 달팽이관이고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근데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 달팽이관과 연결되어서 위쪽에 이렇게 고리가 3개 있습니다. 이 고리는 이제 동그랗지가 않고 중간에 조금 반 잘려 있어서 네. 반고리라고 하거든요. 반고리, 네. 네. 그래서 반고리관입니다. 반고리관. 네. 근데 이제 3개가 있어서 세 반고리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세 반고리관이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감지하는 곳인데요. 요 안에 이제 굉장히 우리 몸의 가장 단단한 뼈, 단단한 뼈 안에 고리관이 이제 있는데 이 고리관 안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림프액이라는 물이 차 있고요. 이 림프액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출렁출렁 움직이면서 여기 앞쪽에 고리관의 한쪽에 있는 팽대부가 있는데 이 팽대부의 감각, 평형 감각을 느끼는 이제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 세포가 물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은 움직였다라는 신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감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 감각기를 그 세방고리관을 조금 더 약간 이제 단면을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제 감지를 하는 이제 전정 감각기라는 곳이고요. 요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물이 출렁출렁 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칼슘 덩이로 이루어져 있는 이석이라는 게 떨어져서 돌아다니면 얘가 무겁기 때문에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더 덩이도 크고요. 그래서 흔들리는 게 더 많이 흔들리고 네. 자극이 더 심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똑같이 움직였는데 이게 평상시보다 많이 흔들리니까 평형 감각이 확 자극이 돼서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다. 자극이 조금 더 평소보다 네. 과장되게 느껴지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석증은 이제 보통은 어떤 질환이 오면 어떤 감각의 저하, 기능 장애 하면 저하가 오는 건데 네. 이거는 이석증은 오히려 흥분이 돼서 과아 흥분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얘가 이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얘가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걸 멈추면 얘도 멈춥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만 빙빙 도는 어지러움이 짧게 있는 거죠. 그랬다가 또 움직이면 또 반복되고요. 그게 이석증이라는 게 되겠고요. 밑에 그림은 이 이석증을 처음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 보고인데요. 요 반고리관을 어지러움이 아주 심했던 분한테 수술을 해서 이거 반고리관을 그냥 없애버리자 하고 이제 수술을 했던 분인데 네.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반고리관을 깎아보니까 안쪽에 여기 물만 차 있어야 될 곳에 이 하얀 덩어리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이제 어떤 이 소견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석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다 크지는 않고요. 덩어리가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한 0.1mm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몇십 마이크로미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그런 것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련의 어떤 게 동작을 통해서 이 문제가 되는 이석이
이제 문제가 없을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오. 요 고리관에 있는데 지금 이분이 여기 1번에 앉아 있는 자세인데 네. 이쪽 반고리관의 아래쪽 빨간 점이 이석이라고 치십시다. 네. 그럼 여기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자꾸 흔들리면서 어지러움을 유발하니까 얘를 삥 돌려서 이쪽 관은 열려 있거든요. 이쪽 끝은 열려 있어서 여기 동그란 부분이 난영낭이라는 곳인데 이쪽으로 보내면은 어지러움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동을 시키게 한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취하면 이석이 이렇게 쏙 빠지고 또 4번 자세에서 한 번 더 빠지고 또 5번 자세를 통해서 이렇게 쏙 빠져서 난영낭으로 들어가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약간 퍼즐 풀듯이 이동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뭐 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걸 이렇게 그냥 끌어서 넣어주면 좋겠는데 네.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니까 이제 저 각도나 방향이나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석증이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간단하겠는데 하나만 딱 있으면 간단하겠죠. 아, 이석증 진단만 하면 내 증상 비슷해 그럼 저거 하면 되겠네 하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석증이 이제 또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석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보여드렸던 건 이제 후방 고리관이라서 고리관의 이제 뒤쪽에 있는 고리관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외방 고리관이라 해서 옆에 있는 고리관에도 이석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위치별로 이렇게 퍼즐 푸는 방법이 다른 느낌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찾아야지만 정확한 치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석증을 진단했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석증을 진단했는데 진단하고 그 안에 A형, 이게 고리관이 3개가 있고 네. 양쪽에 있습니다. 다 해서 6개죠. 네, 6개인데 그 안에 또 다른 또 A형이 또 2종류가 있어요. 그럼 다 하면 그것만 해도 12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에 온 어떤 A형인지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의사의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내서 정확한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보통 2-3번 안에 10에 9명은 아주 간단한 이런 동작 치료로 좋아지거든요. 갑자기 확 씻은 듯이 깨끗하게 증상이 없어지는. 신기하네요. 저것도. 네, 뭐 굉장히 약물 치료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네. 머리를 돌려서 예, 돌을 그렇죠. 위치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치료로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도 아주 행복해하시고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내가 할 수는 없다. 가급적 이거는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내 이석증이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내 증상이 어지러움이 이석증 같아 하면은 이제 해당하는 전문의 찾아가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면 빨리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시라고는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제 이석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환자한테 다 적응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셔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 의사가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낫는 난치성 이석증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의사가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이제는 이석이 없어요 하는데도 저 이석이 있을 때 막 팽팽 도는데 네. 지금은 팽팽 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어지러워. 막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남아있다. 네, 뭔가 어지럽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게 좀 남아있는 경우가 또 이제 몇 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석증 치료 후에 만성 어지러움이랄지 난치성 이석증이 있을 때는 습관화 운동이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화 운동은 이런 방법인데요. 소파에서 이렇게 반드시 가운데 앉아야 됩니다. 가운데 앉았다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팩 놓습니다. 이렇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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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누운 자세에서 한 30초 정도 어지러움이 없어질 때까지 버티시고, 어지러움이 없어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은 또 반대쪽으로, 이번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왼쪽으로 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근데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10번 사이클을 하시고, 이걸 하루에 3번 하시라고 일단 이 운동을 제안하신 분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사실 10번씩 하루 3번 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 그렇게 다 안 채워도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일단 해보시는 게. 네네. 몇 번씩이라도 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립저혈압입니다. 기립저혈압은 일어날 때 말 그대로 기립시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기립저혈압이 왜 생기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뇌죠. 뇌에 혈액 공급이 충분히 돼야지 뇌가 제 기능을 잘 발휘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피가 아무래도 조금 더 머리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네. 그런데 눕거나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쫙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지나 또는 복부 장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배치가 됩니다. 네. 순간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확 비니까 혈류량이 부족해지면서 뇌가 순간 제 기능을 못하고 아찔하다, 아득하다. 심하면 정말 실신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제 1분 이내, 길게 가도 몇 분 이내에는 좋아지기는 하십니다. 근데 어찌됐든 심하신 분들은 이러다가 아득하면서 기운을 못 차리고 넘어지시는 경우도 낙상이 있고.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이러니까 생활상에서 자주 겪는 문제고, 워낙 또 앞에서 빈도 우리가 유병률을 봤을 때 보셨다시피 굉장히 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근데 기립저혈압은 내가 알고만 있으면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칙들. 네. 네. 그래서 생활 수칙이 중요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는 한 번에 딱 일어나면 안 된다. 항상 2단계, 3단계로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일어날 땐 또 픽 일어나게 돼요. 그쵸, 그냥 한번 잃어버리시니까. 네, 뭐 평생을 살면서 습관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립저혈압이 있으시면은 미리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누웠다가 일어날 때는 내가 아침에 특히 가장 증상이 심하시거든요. 계속 네. 누워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눈을 뜨신 다음에는 쭉 기지개 펴고 밖에 팔다리도 굽혔다 폈다 해서 혈액순환을 조금 도와주시고, 그 다음 옆으로 한쪽 팔 짚고 살짝 기댄 자세 취했다가 어지러웠으면 또 앉았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일어난다. 요거 이제 3단계 정도로 해서 일어나시면 좋고요. 네. 이거를 미리 한번 연습을 좀 매일 하루에 뭐 3~4번씩은 좀 연습을 하셔라. 또 익숙해지면은 그래도 그때 되면 몸에 익으면은 조금 조심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생활 습관을 좀 잘 들여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연습을 조금 훈련을 통해서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2번이나 3단계의 동작을 통해서 일어나는 연습을 평상시에 좀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실제로도 이제 오신 환자분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네. 특별히 이 기립저혈압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 요것만 잘 유념해서 하시면 많이 좋아지셨다. 이제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여러 주의사항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립저혈압 때 내가 이렇게 낮에 뭐 일어났는데 순간 아딱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럴 때 갑자기 어지러우면 좀 도움이 되는 응급 자세입니다. 이 응급 자세는 이렇게 손을 꽉 쥔다든지, 꽉 이렇게요. 네, 네. 꽉 네, 쥔다든지, 이렇게. 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하거나 또는 다리를 이 모양처럼 네. 꼬은다든지, 꼬아서 힘을 꽉 주는 이렇게, 거죠. 아, 네. 약간 오줌 참을 때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뭔가 몸에 힘이 쫙 들어가는 느낌 아닐까요? 네, 그 힘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혈관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저 꽉 정확히 짜서, 모르겠는데. 네, 꽉 짜줘서 네. 이 근육에 있는 혈관을 아. 짜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좀 약간 빨래를 비틀어 짜듯이 거기서 새어나온 피가 내 중요한 뇌로 올라갈 수 있게. 곳곳에 이제 근육을 자극해서 혈관들아 빨리 네. 혈액들아 빨리 움직여 이렇게 자극을 네. 주는 거네요. 네네, 쫙 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내 주변 분이 갑자기 픽 쓰러졌다 이러시면은 이렇게 실신했을 때는 이제 누워서 얼른 다리를 올려줘서 다리에 있는 피가 상체 쪽, 뇌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전정 장애입니다. 이게 노년층에서 이제 정말 겪을 수 있는 어지러움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워 보실 수 있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는다, 평형감각을 잡는다 할 때 제가 아까 뭐 평형감각에 중요한 것은 전정감각, 속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우리가 자세를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 다니는 데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감각계와 운동계가 잘 작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감각계는 이 평형 감각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시각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세상이 지금 이제 내가 혹시 넘어지면 세상이 이렇게 흔들려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기울어진다 이런 것도 역시 내가 정보가 되니까 시각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예, 전정 감각은 머리 위치가 어디로 갔는지를 바로 즉각적으로 정말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체성 감각이 있습니다. 체성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뭐 다리나 뭐 꼭 다리뿐만 아니라 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근육이 이제 있을 때 발을 들었다? 내가 발을- 움직이면 당연히 알겠죠. 네. 근데 내가 아니라 누가 와서 발을 들어 올렸다. 네. 그럼 그 감각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발을 들어 올렸다. 누가 와서 너가 내 몸을 움직였다. 네, 그 감각을 느끼잖아요. 눈을 네. 감고 있어도 느끼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 관절이나 또는 근육에 있는 센서가 있어서 여기에서 그 감각을 느낍니다. 내가 명령을 내려서 느끼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 강제로 움직여도 이 움직임을 네. 통해 느낀다. 네, 그러니까 이 아. 발의 감각, 여기에서도 근육이나 관절의 감각 수용체가 있다. 이게 내 다리나 발, 근육, 관절이 얼마만큼 어느 각도 움직였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정보가 내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오, 그래요? 오, 왜냐하면, 신기하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뭐 걸어날 때 당연히 경사진 곳, 울퉁불퉁한 곳, 네, 예, 그러네요. 경사가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예, 그거를 발에서 느끼는 거죠. 내가 발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네. 내 무게중심을 앞으로 좀 기울여야겠다를 네. 요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 설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래서 이 모든 감각이 통합이 돼서 예, 이게 올라가서 우리 뇌에서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합니다. 예, 통합을 해서 내 몸이 지금 시야는 이렇고 머리의 위치는 이렇고 발은 이랬으니까 나의 위치는 지금 높은 경사진 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다면 앞쪽 근육에 복부와 앞쪽 다리 근육에 힘을 줘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감각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감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리를 이만큼 각도로 힘을 줘야 되겠네. 어느 정도 어떤 근육에 긴장을 줘야 되겠네 하는 게 운동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 균형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감각계와 운동계, 중추신경계의 협응작용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능이 다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어지러움을 겪지 않고 튼튼하게 자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이게. 네. 오. 근데 너무나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죠. 정말. 네. 네. 평형 감각은 정말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잘 만들어졌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감각계 중에서 우리가 평형 감각, 시각, 체성 감각이 있다고 했는데 연세가 드시면 우리 노안 오지 않습니까? 노안 오는 건 다 알죠. 그리고 노화 난청도 연세가 들면 생기는 것처럼 평형 감각도 노화가 오면 좀 감소가 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난청이나 또는 노화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평형 감각은 내가 이게 뭐 나빠졌다 잘 몰라요. 언제 어느 새인지 모르게 조금씩 나빠져서 이게 지금 이런 그 노화 그 평형 감각의 노화를 이제 전정 노화라고 하는데 노화 전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노화가 오면 이제 이런 자세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감각계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운동계도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근골격계도 근육도 이제 자꾸 이제 마르게 되고 양이 줄어들고 골격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예, 뭐 관절염도 생기시고 관절도 문제가 생기고 골다공증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또 신경계에 문제가 또 생기시면은 당뇨가 있으시면 심한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런 말초신경병증은 체성 감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감각을 잘 못 느끼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또 만성 질환을 갖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자세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시스템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쇠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심하게 완전히 정말 기능이 꺼져버렸다 하면 나도 느끼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어지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약간 뭔가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약간 어지러운 것 같고 돌아다니기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렇게 약간 미세한 증상을 느끼는 게 노화 전정 장애라고. 천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느끼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노화 어지러움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과 같이 감각계가 전정, 시각, 체성 감각 퇴화가 된다. 근골격계 약해지고 또 뇌 기능도 많이들 약해지시죠. 치매도 있으시고 인지 저하도 약간 있고 거기다가 다양한 내과적 질환 있으시고요. 이런 질환 때문에 드시는 또 약 이것도 부작용의 어지러움을 유발하고
또 연세가 드시면 많은 분들이 우울이나 불안, 불면증을 겪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어지럼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함께 또 작용을 하면 그만큼 어지럼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노화 어지럼, 노년 어지럼에서 운동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아래쪽 부분들은 이제 어떤 뭐 내과적인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이제 이 운동에 대한 부분은 요 두 가지 감각계와 근골격계에 대한 부분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년 어지럼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근력과 전정 재활 운동 이런 치료가 있는데요. 근력 강화 운동은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이 비욘디 채널에서도 많이들 네.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전정 재활 운동입니다. 전정 재활 운동은 이제 전정 감각을 강화시키고 네. 말은 전정 재활 운동인데요. 워낙 이제 전정계가 평형 감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제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감각을 활용해서 자세나 균형을 잡고 보행을 훈련하는 훈련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배워보는 시간이죠. 네네. 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조금 해보면 될까요? 네네. 근데 네. 운동을 먼저 하기 네. 전에 제가 조금 강의를 약간 더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네. 강의 내용을 먼저 좀 들으시고 나서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전정재활 운동에 크게 이제 전통적인 전정재활 운동이 있고요. 이거는 네. 이제 아주 몇십 년 전에 이제 개발이 됐던 운동이고요. 이 전통적인 전정재활 운동이 있고, 이제 최근에 개발되는 운동들은 약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후로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균형을 잡는 데 문제 있고, 어지럼이 왜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게 돼서 그런 원리를 좀 적용해서 조금 더 특화시킨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전정 재활 운동은 상당히 이제 어지럼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노년층의 어지럼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년 어지럼의 경우에 특별히 어딘가가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니시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는 이 운동이 참 좋고, 또 하나 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쉬운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쉽고 일종의 약간 우리 어릴 때 했던 국민체조처럼 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요. 네. 순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순서대로 그냥 쭉 따라서 하는 거고, 사람마다 뭐 다르게 할 필요 없고, 내 증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운동을 따라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 따라서 하는 운동이고, 쉬운 운동이고, 또 많은 연구에서 특히 이제 노년층에서 이 운동을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효과도 많이 입증된 운동이기 때문에 네. 무시할 수 없고 활용하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따라서 하는 운동이고요. 눈부터 시작해서 머리, 몸통을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운동을 계속 함으로써 시야가 또렷하도록 도와주고 또 균형감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분은 이제 하미드라는 분이 제안한 운동법이고요. 요거는 커선과 쿡시라는 분이 제안한 운동법인데요. 오늘은 이 커선 쿡시 운동법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운동이 크게 이제 누운 자세에서 하는 운동, 그리고 앉아서 하기, 서서 하기, 걸어다니면서 하는 이제 4단계 운동이 있고요.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자세만 바꿔서 조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운동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운동은 이제 누운 자세에서. 이 운동이 왜 누운 자세부터 시작하냐면은 사실은 이 운동이 개발이 됐던 게 예전에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많은 그 군인들이 부상을 입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머리를 다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때는 어떤 기본 지식이나 왜 어지러운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 해줬거든요. 어지러움 그냥 누워만 있으셨고.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약간 컷선과 푸시가 한 분은 이비인후과 의사, 한 분은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만히 누웠으니까 더 안 낫는 것 같다. 뭔가 한번 좀 움직이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움직이게 했더니 좀 좋아지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이제 고안을 해서 또 시켰더니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심한 어지러움을 겪는 환자분들부터 시작하도록 하다 보니까 누워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안정된 자세에서 시작을 딱 하는 거죠. 네. 이제 막 빙빙 도는 어지러움이 있는 분들은 앉기도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누워서 하자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같은 운동을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운동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안구 운동이어서요. 눈을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쉽게 네. 해보셔도 될 한번 것 같고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눈, 양옆으로 오른쪽 보시고요. 오른쪽이요? 야, 머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네. 이 운동에서는 아, 눈만, 눈만요? 눈만 오른쪽으로 유지하고 30초 유지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해본 게 30초 유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한 13일 동안 유지하시고, 정면 보시고, 다음, 다시 이제 오른쪽을 보시고요. 또 내가 한 10 정도 세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또 정면 보고, 그 다음 이제 위에 보고, 또 정면 보고, 아래 보고, 정면 보고, 한 번 할 때 30초씩 하라고 하는데 사실 30초까지는 조금 눈이 아파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0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예, 거죠? 눈 네.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기.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뻗어서 네. 손가락을 이제 앞에 두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눈이 손가락을. 고개는 그대로죠? 네, 네. 고개는 멈추고요. 네.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눈만 손가락을 따라갑니다. 네, 지금 잘하고 있으십니다. 다시 앞으로 오시고, 네, 양옆으로 마찬가지로 30초를 하면서 따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고, 또 하면서 내 눈이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위아래로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30초 지난 다음엔 이제 위아래로. 너무 멀리 안 가도 네. 됩니다. 네. 이런 거 처음 보니까 약간 네. 되게 몰입하게 됐네요. 네, 너무 이렇게. 위로 안 가도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눈의 시야각이 사실은 한 3, 40도밖에 안 되는데 오른쪽 3, 40도, 왼쪽 3, 40도고요. 위쪽으로는 눈꺼풀이 우리가 또 이제 얇기 때문에 눈이 이제 위아래로는 좁기 때문에 많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는 만큼 하시면 되고, 예, 잘 하신 다음에는 이게 내가 처음에는 이제 느린 속도로 하시고, 나 이거 한 이틀 했더니 이제 조금 너무 쉬운데 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하면서 강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머리 움직임인데 머리 위로 올렸다가 또 다시 앞에 보시고 또 숙였다가 또 앞에 보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30초 너무 목이 아프다 하면 한 10초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네. 내 상태에 맞춰서 항상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 아래 하면서 30초 반복하시고 네. 또 양옆으로도 30초 네. 정면, 네. 30초 정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서서히 하시고 하면서 가급적 내 목의 움직임을 좀 느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움직일 때 내 목과 근육이 어떻게 감각이 느껴지나 느끼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동작을 처음에는 눈을 뜨고 하시고요. 또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이번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감각에만 집중을 해서 또 위아래 30초, 양옆으로 30초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아주 쉬운 동작이죠. 사실은. 1단계 느낌인 거죠? 네. 아주 쉬운 동작이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난 너무 쉬운데 싶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앉아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제 누워서 너무 나는 어지러움이 심해 또는 정말 어지러워서 계속 누워만 계신 분들은 아까 누워서 하는 동작부터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제 좀 앉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앉아서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을 똑같이 하시고 어깨 운동도 하고 사실 이건 어지러움하고 크게는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 몸을 앞으로 숙여서 바닥에 내가 뭐 하나 놓은 거를 집었다가 올리고 또 바닥에 숙였다가 다시 올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고 할 때 어지러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익숙하게 훈련을 시킨다라는 부분도 이제 이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요. 그 기전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어지러우니까 잘 안 움직이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사실은 더 움직여줬을 때 내가 그 어지러운 감각에 익숙해지면 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동작을 반복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이지만 어지럼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동작들이고요. 이런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은데 이거 반복했더니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조금 될 수가 있고 습관화 운동의 일원인데요. 습관화 운동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습관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이나 자극이 있는데 그 힘든 상황을 자꾸 반복하면 이게 좀 무뎌지거든요. 그게 꼭 어지럼뿐만이 아니라
우리 쉽게 예를 드는 게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야기야기 잘도 잔다 네, 하지 들어본 것 않습니까?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찻길 옆에서 계속 거기 있는 애기는 계속 소리가 지나가니까 네. 참 잘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이게 별거 아닌 걸 우리 뇌에서 이거를 삭제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지럽다고 내가 피하다가 한 번씩 하면 굉장히 극심하게 느껴지지만 반복해서 자꾸 유도해서 노출을 시키면은 거기에서 약간 무뎌지기 때문에 약간 어지럼에 대해서 좀 둔감해질 수 있다. 라는 원리가 섞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선자세에서 하는 운동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눈, 머리, 뭐 고개 숙이고 하는 거 다 똑같고 이번에는 이제 의자에서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운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앉았다가 일어나기. 이렇게 네. 일어나기. 물론 이 운동을 네. 할 때는 이제 바퀴 네. 달리는 의자는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어지러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지러움을 치료하기 위한 운동 치료는 조금 힘든 난이도 있는 동작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치료 과정이 좀 낙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어지러울 수 있고 운동을 하면 더 어지러울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또 운동을 하다가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도 항상 넘어지지 않게 잘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이 운동을 할 때 바닥에는 미끌거리지 않게 뭐 깔개 같은 거, 카페트, 러그 치우셔야 되겠고 그냥 맨바닥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의자도 이렇게 바퀴 달려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바퀴가 없이 일반 딱돼 있는 거. 네, 학생들 쓰는 의자, 학생 의자 아니면 식탁 의자 이런 거 두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고정된 의자에서 눈 뜨고 일어나기 반복 훈련 하시고요. 또 눈을 감고 일어나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 던지기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 공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지금 2,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네? 제가 50분, 네. 5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네.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 공을 공을 어떻게? 네. 공 던지기 운동. 네. 던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을 주고 받는 건가요? 네. 주고받아도 네. 되고요. 이렇게요. 네, 오. 주고받는 운동.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짝꿍이 있다면 이렇게 주고받고. 그냥 건네주지 마시고 그냥 던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던져서 이렇게 던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살살 이렇게 가벼운 공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공 운동은 이 공 운동이 좋은 이유는 눈이 따라가고 머리가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감각이 시각과 전정 감각 그다음에 운동계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맞춤형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춤형 운동은 이제 좀 세부사항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이렇게 세 개의 방골이관이 있다고 했는데 양쪽 귀에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안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 항상 안구는 내가 움직인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눈이 움직여서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요. 요건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쟤는 고정을 해놓고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한 겁니다. 핸드폰이 움직이는데요. 보면은 초점이 지금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전정 감각이 문제가 있는 분은 움직일 때 저렇게 시야가 흔들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핸드폰 고정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건데 전정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평형 기능이 많이 감소된 분들은 이렇게 걸을 때, 움직일 때 흔들려 보이고 들썩들썩 출렁출렁해 보이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건데 요게 전정 감각이 퇴화되면 전정 안구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게 생기고요. 이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다음과 같은 전정 안구 반사 운동입니다. 저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X자나 십자가를 보면서 이번에는 머리를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아까는 고정했다면 이번에는 눈을 고정하고 고개를 움직이는 거네요. 이게 전정 안구 반사 운동이고 떨어져 있는 전정 기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이고요. 처음에 느리게 하고 익숙해지면 지금처럼 빨리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옆으로 하고 위아래로도 하고요.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아서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손을 두고 손가락 초점을 맞춰야 두고? 돼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좋습니다. 손가락 끝을 보면서 잘 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면 내 시야각에서 벗어나니까 항상 잘 보여야 되고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네. 좀 속도를 올리면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 전정 감각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움직여도 초점이 잘 맞으셨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빨리 해도 맞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형은 제가 핸드폰 움직임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느린 이 정도로 움직였는데도 초점이 또 나가버리는. 예, 초점이 흔들리고 흐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정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 움직일 때 저렇게 초점이 흐려 보인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했던 이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운동을 조금 꾸준히 하시면 떨어진 전정 감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서 아닙니다. 너무 빨리 지나버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세 균형 운동인데요. 네. 자세를 못 잡을 때 이렇게 이제 자세를 여러 가지 감각의 조건을 변경시켜서 자세를 균형 잡을 수 있게 훈련하는 건데요. 이 운동을 할 때는 저런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네, 저거는 이제 팔을 모으고 발을 모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말 내 몸의 감각계만으로 전정 감각, 평형 감각과 정말 오롯이 주어져 있는 감각만으로 자세를 잡는 거죠. 만약에 팔을 안 모으고 발을 벌리게 되면 지지 기반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별로 안 어지럽습니다. 균형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을 모아서 지지 기반을 좁혀서 체성 감각을 줄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팔을 벌리게 되면 팔을 가지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감각을 잘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감각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모으고 발을 모아서 나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쓰는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렇게 팔과 다리만 모아서 내 감각을 이용해서 섰는데 요때 쓰는 감각은 그러면 눈을 뜨고 있다면 시각 정보도 쓰고 귀에서 평형 감각도 올 거고 바닥에서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있으면 체성 감각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개 가지고 다 쓰는 훈련을 하시고 이게 아주 그렇게 심하게 어지럽지 않은 분은 이 동작은 잘 하실 겁니다. 잘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좀 폭신한 위에서 쓰는 거죠. 폭신한 위에서 쓰게 되면 폭신한 어떤 매트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쿠션을 조금 놓는다든지 이불 위에서 한다든지 하면은 발바닥이 폭신폭신해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체성 감각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감각은 시각과 전정 감각이 되겠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걔네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각과 체성 감각을 훈련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단련을 시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자세가 되면요. 이때는 이 푹신한 바닥에서 눈까지 감았거든요. 그럼 남은 감각은 뭘까요? 딱 그 전정 감각밖에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요 자세를 하게 되면 전정 감각으로만 내가 균형을 잡고 버텨야 되는 거죠. 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어려운 동작 할 때는 이런 푹신한 거나 눈을 감거나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질 수 있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여기 이제 벽의 코너에서 섰죠. 그래서 벽의 구석에서 내가 혹시 넘어지면 벽을 짚을 수 있도록 구석에 서서 하거나 아니면 앞에 이제 등받이가 달려있는 단단한 튼튼한 의자를 놓고 짚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시연을 다음에 혹시 나와서 한 번 더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조정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쉬울 텐데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먹겠습니다. 정채연 님이 30살 여성분이신데 전정편두통의 경우 뭐 좀 이런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 들었다고 하십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좀 영향이 있을까? 당연히. 네, 당연히 정말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불면, 생리주기 정말 다 관련이 있고요. 요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가 이제 조금 뭔가 일을 쉬거나 하면서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되면은 그 후로는 이제 발작 나타났던 횟수가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중요하고요. 특히 불면증 관리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얼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셨던 좀 운동들이 각자 질환별로 타겟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어지럼증에 다 도움이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질문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운동법을 할 때 이제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가 운동 그 질환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질환마다 필요한 운동 치료가 다르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도님, 리얼님, 제가 꼭 한 번 더 모시고 그때는 좀 직접 보여드리는 거 위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아니다. 제가 시간이 20분 남은 줄 알고 왜 이렇게 네. 시간이 많이 남았나 하면서 50분까지였습니다. 오해하셨습니다. 네, 시간을 제가 잘못.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어지럼증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신 전중에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아쉽게 오늘 시연은 많이는 못 보여드렸지만,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질문 네.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8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